안녕하십니까. 컴1급 실기 강사 공우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12년 2회 기출문제를 풀이를 하는데요.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액세스 파트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실제 시험장을 가시면요. 먼저 엑셀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 다음 액세스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하는 그런 순서대로 이제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엑셀에 대한 이제 실제 시험장과 동일한 환경으로 이제 설명드리는 강의는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 이제 액세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실제 시험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 시험 과정을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액세스 파트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구축 파트를 이번 시간에 해당 기출 문제를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시험장 관련된 주의사항들은 실제 시험장 가서 감독관 그리고 유의사항에서 충분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모르신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은 시험장 가서 긴장감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가 있잖아요. 긴장을 해서 준비한 실력을 100% 발휘를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감을 줄이는 차원에서 이번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시험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엑셀 그 시험이 끝나고요. 5분 정도 여러분들 휴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입시를 하게 되고요. 시험 준비 및 유의사항을 이제 확인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지를 이제 수령하게 되고요. 암호를 입력을 하고 문제풀이 단계 들어갑니다. 시험 절차는 엑셀하고 동일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리고 입력, 출력 기능, 그리고 조회 및 출력 기능, 그리고 처리 기능, 이렇게 4개의 문제가 주어지고요. 각각의 문제를 풀이를 할 건데,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풀이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문제가 풀이 끝나면 이제 액세스 시험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부터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단계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한 장에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교재에서 섹션 9번째 실제 시험장을 옮겨 놓았다 파트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 시험장에서는 항상 이제 긴장되고 이제 떨리기 마련이죠. 자, 이번 강의를 통해서 미리 한번 응시를 해본다 라는 그런 기분으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실부터 해서 퇴실까지 그 과정들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입실이 되겠습니다. 1과목 스프레드시트 시험이 끝나면은 5분 정도 이제 휴식 시간이 주어집니다. 자, 휴식을 취하고 난 뒤에 시험장에 다시 입실을 해야 되고요. 자신의 자리에 앉아서 대기하고 있으면은 인원을 확인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시험 준비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화면에 시험 관련 유의사항이 이제 표시가 됩니다. 유의사항을 읽고 나면 자동으로 이제 액세스 2007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요. 수험 번호점 ACC DB 파일이 이제 생성이 됩니다. 자, 수험 번호는 이제 8자리 숫자로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1에서 8까지의 수험 번호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은 1, 2, 3, 4, 5, 6, 7, 8.acc db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실행된 액세스 프로그램은 시험 관련 유의사항에 가려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시험 관련 유의사항 창이 닫히게 되면은 액세스 프로그램이 보여지게 되겠죠. 자, 시험 준비 및 유의사항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시험 진행은 반드시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사용할 액세스는 자동으로 실행되며 답안 파일이 저장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된다. 수험자가 시험 관련 프로그램을 삭제하면 실격 처리된다. 절대로 프로그램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자, 문제지를 이제 수령을 하고요. 이제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유의사항이 확인이 되면은 이제 문제지가 수령이 되고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지급받은 문제는 보통 지시사항과 풀어야 할 문제를 포함한 4면의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감독위원한테 문의하여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주어진 시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2년 2회 기출문제를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액세스 제한 시간 45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유의사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적사항 누락 및 잘못 작성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으로 한다. 자, 암호 상자의 다음에 암호를 입력하여 문제 파일을 엽니다. 그러니까 암호를 입력을 해야만 문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작성된 답안의 파일명은 지정된 경로 및 파일명을 변경하지 마시고 저장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실격 처리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C 밑에 DB 폴더 내에 수험 번호 8자리 .accdb 파일이다.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 파일명이라든지 경로를 절대로 손을 대지 말란 얘기예요. 문제에서 나온 내용들, 그 내용들을 만들기 위한 과정들만 여러분들 작업하셔야 되는 것이지 기타 내용들은 절대로 손대서는 안 됩니다. 자, 외부 데이터 위치. 자, 외부 데이터 위치는 이 해당 폴더 내에 있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고요. 자, 별도의 지시사항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하면 실격 처리됩니다. 주의하셔야겠죠. 제시된 객체의 이름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제시된 객체의 속성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제시된 객체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추가한 경우, 우리가 액세스 작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객체들을 다루게 되는데 이름이라든지 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절대로 변경해서는 안 되고 삭제해서는 안 되고 추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두고 지시사항대로만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별도의 지시사항이 없는 경우 기능의 구현은 모듈이나 매크로 등을 이용하며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자, 그러니까 지시사항이 있는 것만 그대로 처리를 하시면 돼요. 자, 별도의 지시사항이 없는 경우 주어진 각 객체의 속성은 설정값 또는 기본 설정값으로 처리하십시오. 그냥 그대로 두면 되는 겁니다. 자, 제시된 화면은 예시이며 나타낸 값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장 시간은 별도로 주어지지 않으므로 제한된 시간 내에 저장을 완료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 내에 시간이 저장 시간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셔야 돼요. 저장까지 다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저장은 수시로 하셔야겠죠. 출제된 문제의 용어는 이제 오피스 2007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자, 지시사항의 내용은 그 내용이죠. 손대지 말란 얘기예요. 그냥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 외에는 그대로 두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문제 1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총 30점 배점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고객별로 각 가구의 주문 현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 각각의 테이블을 완성하시오. 자, 테이블을 완성하는 문제가 각각의 배점이 4점으로 해서 이제 5개의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럼 총 몇 점이 되겠습니까? 총 점수가 5, 4, 20점의 문제가 되겠네요. 그리고 자, 2번 문제 보시면은 주문 제품 테이블에 제품 번호 필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회 속성을 설정하시오. 이렇게 나왔고요. 5점의 배점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3번은요. 자, 뭐 두 개의 테이블을 참조한다. 두 개의 테이블에 서로 필드를 참조한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요. 자, 관계를 형성하라. 관계를 설정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관계 설정에 대한 문제가 되고 5점의 배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거,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을 만드는 것이 총 20점 배점을 해서 나오고 조회 속성에 대해서 5점 배점, 그리고 3번에서는 관계 설정에 대해서 5점의 배점을 해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문제풀이를 할 건데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자동으로 파일이 만들어지고 실행이 되지만은 우리가 연습을 할 때는 해당 폴더에서 직접 실행을 해 주셔야겠죠. 자, 길벗 커말 1급에 가셔서 액세스에 가게 되면은 시험장 따라하기가 폴더가 있습니다. 해당 파일을 실행을 해 주십시오. 자, 1급 2형이라고 있죠. 자, 여기서 암호 입력하는 것은 조금 전 우리 유의사항에 보면 암호가 있었습니다.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89751 그리고 느낌표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옵션에서는 클릭을 해서 이 콘텐츠 사용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자, 암호를 입력하면은 이렇게 파일이 열리게 되고요. 테이블과 쿼리 폼 보고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만일 보여지지 않는다라면은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모든 액세스 개체 그리고 개체 유형을 선택을 하시면은 지금처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1번에 동그라미 1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고객 테이블에서 이름 필드에는 값이 반드시 입력되도록 설정을 하고요. 필드의 크기를 10으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내용이죠. 일단 고객 테이블을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디자인 보기로 열도록 하고요.
이름 필드를 일단 선택을 합니다. 자, 이름 필드를 선택을 하시고요. 이름 필드에서 값이 반드시 입력되도록 설정을 하시려면은 필수 속성을 현재 아니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예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수 속성은 이 필드에 데이터를 항상 입력해야 합니까? 라는 그런 내용의 속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드의 크기를 현재 50이라고 되어 있는데 10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2번 전화번호 필드에는 반드시 이와 같은 형태로 표시하되 기호는 저장되지 않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시오. 자, 사용자 지정 기호는 샵을 사용할 것.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셔야겠죠. 자, 전화번호 필드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선택을 하시면은 입력 마스크를 이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입력 마스크는 직접 이렇게 사용자 지정 기호를 이용해서 직접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마법사를 또 이용하는 방법이 있죠. 마법사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제 쉽게 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마법사까지 뭐 이용할 필요 없고, 문제에서 형식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형식대로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입력 마스크란 것은 데이터 입력 시 데이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미리 만들어둔 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틀을 만들게 되면은 데이터를 입력할 때 실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빠르게 입력이 가능하겠죠. 그것을 입력 마스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입력 마스크를 어떻게 지정을 하는지 형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형식을 보시면은 이렇게 세미콜론이 있습니다. 자, 세미콜론을 기준해서 앞쪽 영역 1번 영역이 있고, 세미콜론과 세미콜론 사이 2번 영역이 있고요. 세미콜론 뒷부분 3번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미콜론을 기준해서 1번, 2번, 3번 영역이 있는 거예요. 자, 1번 영역은 뭐냐면은 사용자 지정 기호를 사용해서 입력 마스크를 지정을 하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요. 일단 문제에서 이 부분은 오타입니다. 오타에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자, 그리고 바로 샵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자, 오타입니다. 보통 전화번호 우리 지정할 때 그 괄호 안에는 지역번호, 그 다음 세 자리, 다시 네 자리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오타입니다. 이거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형식이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그죠? 형식이. 입력 마스크 형식이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입력을 했는 거예요. 그대로 1번 영역에다가 입력 마스크를 지정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것은 사용자 지정 기호는 샵을 사용할 것이라고 문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모두 샵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한 겁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 보고 그대로 입력한 것이 아니라 문제 조건에서 사용자 지정 기호는 샵을 사용할 것이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샵을 이용을 해서 이제 입력 마스크를 지정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샵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입력 마스크를 대체하는 문자, 그러니까 입력 마스크 문자가 사용자 지정 기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0도 있고 9도 있고 샵도 있습니다. 이번에 뭐 샵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는데, 샵은 선택 요소가 되는 거고요. 선택 요소. 그냥 입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0 같은 경우에는 만일 000-00이잖아요. 그죠? 그럼 무조건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무조건 입력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샵은 선택 요소가 되고 숫자나 공백을 입력하며 덧셈과 뺄셈 기호 사용이 가능하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뭐 특징은 모르셔도 되죠. 문제 나온 대로 그냥 샵을 사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영역은 문제 나온 대로 그대로 이제 입력을 한 거고요. 자, 그 다음 2번 영역은요. 데이터를 입력할 때 뭐 마이너스라든지 슬래시라든지 등호 같은 서식 문자, 자, 서식 문자에 테이블 저장 여부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괄호, 자, 마이너스 기호 이런 것들이 이제 서식 문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서식 문자는 보여지지만은 입력을 할 때는 이 데이터들만 사실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것이죠. 자, 뒤에 실습을 해서 다시 보여드리겠지만은, 자, 이것은 보여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입력 마스크 틀의 하나죠. 자, 이것을 저장을 할 거냐 말 거냐 판단을 하는 겁니다. 만일 이 부분에 0이라고 입력을 하잖아요. 그죠? 0이라고 입력을 하면은 입력 마스크 문자를 포함해서 저장을 해라. 그러니까 이 문자도 같이 저장을 해라 라는 뜻이 되는 거고, 자, 공백. 만일 1이나 공백, 현재는 공백이죠. 공백으로 지정을 하면요. 입력된 데이터,
자, 데이터만 저장을 하고, 자, 이런 문자들은 저장하지 말라.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조건을 보시면요. 기호는 저장되지 않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라.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왔던 이 기호들, 이런 문자들은 저장되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2번은 제가 공백으로 입력을 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각각의 의미가 다 있어요. 자, 그 다음 3번은요. 데이터를 입력할 때 데이터가 입력될 자리에 표시할 문자를 지정하는 겁니다. 표시할 문자. 그래서 샵이라고 제가 지정을 했잖아요. 그죠? 자, 문제에서 보세요. 전화번호 필드에는 입력 시에 이렇게 형태로 표시가 되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표시가 되도록. 그래서 각각이 뭡니까? 다 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샵이라고 준 겁니다. 어디에? 3번 영역에다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사용자 지정 형식을 아셔야 됩니다. 입력 마스크를 어떻게 지정을 하는지, 세미콜론을 기준해서 각각의 영역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자, 이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해를 하셨으면 이제 입력이 쉬워요. 문제 나온 대로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자, 오타는 빼고요. 문제에서는 오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은 입력 마스크가 지정이 끝났죠. 끝났는데 나머지 조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2번 영역에 대해서 조건 처리해 줘야 됩니다. 세미콜론 입력하셔야 돼요. 세미콜론 입력을 하시고 이제 저장하지 않는다. 기호는 저장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공백 그대로 두시고 다시 세미콜론 입력을 합니다. 자, 키보드에서 엔터키 왼쪽에 있습니다. 그대로 키 입력하시면 되고 그리고 문제에서 이런 형태로 해서 표시를 해라 라고 해서 샵을 이용하도록 문제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샵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을 하고요. 데이터 시트 보기로 이동을 해서 한번 데이터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전화번호가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클릭을 하시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샵 형태로 해서 이렇게 보여지죠. 만일 마지막 영역에 샵이 아니고 0을 줬잖아요.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0을 주게 되면은 0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차이점 아시겠죠? 자, 그리고 뭐 입력 마스크를 이제 입력하면은 앞에 이렇게 원 기호가 이제 붙는데요. 이건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두시면 돼요. 3번 신용 필드에는 굿과 배드만 입력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시오. 자, 신용 선택을 하시고요. 신용에서 유효성 검사 규칙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유효성 검사 규칙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유효성 검사 규칙이란 것은 특정 필드에 입력할 데이터의 종류나 이제 범위를 지정하여 입력 데이터를 제한할 때, 자, 제한할 때 사용하는 것이 유효성 검사 규칙이에요. 자, 어떤 값만 입력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한을 둘 때, 그래서 뭐 산술 연산자라든지 논리 연산자, 비교 연산자, 뭐 특수 연산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규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like 연산자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like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만능 문자와 함께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 수가, 데이터를 유효성 검사 규칙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like에서 a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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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입력을 하잖아요. 그럼 자릿수가 몇 자리가 되는 겁니까? 하나, 둘, 셋, 넷, 5자리. 5자리인데 일단 A로 시작을 해야겠네요. 그래서 A로 시작하면서 5자리다라는 유효성 검사 규칙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in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in은요, 괄호 열고 괄호 닫아서 쉼표로 해서 값을 이렇게 주시면은, 자, 이것 중에서 하나를 입력을 해라라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yes냐, no냐. 자, 이 두 가지만 입력을 해라라고 조건 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in 주시면 되는 거예요. yes냐, no냐, y냐, 뭐 n이냐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 다음 between은 지정한 값 사이의 값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between 1 and 4 하게 되면 1에서부터 4까지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동일한 이제 수식에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돼요. 1 이상 4 이하를 and를 취하게 되면 또 동일한 결과가 되는 겁니다. 자, 입력을 해보죠. 문제에서는 굿하고 배드 이 두 개의 값만 선택되어서 입력되도록 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식작성기라는 것을 이제 실행을 해서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연산자가 잘 모르시면은 뭐 산술 연산자, 비교, 논리 오른쪽에서
뭐 선택을 해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입력이 됩니다. 뭐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지만은 뭐 간단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입력하실 필요는 없고요. 인 하시고, 자,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 하시고, 굿. 자, 문자가 되기 때문에 큰 따옴표를 묶어 주셔야겠죠. 자, 배드.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신용의 이제 값을 제가 다른 값을 입력을 해볼게요. 자, 입력을 하려면은 메시지가 나오죠. 입력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입력할 수가 없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값만 입력을 해야만 입력이 됩니다. 자, 이것은 뭐 다른 이제 기본키에 대한 오류가 되는 거고요. 일단 이 유효성 검사 규칙은 이제 지나간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저장 버튼 한번 누르시고 닫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조건은 주문 고객 테이블에 대한 이제 조건이 되겠습니다. 주문 고객 테이블을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버튼 클릭 디자인 보기로 이동을 합니다. 자, 조건 보겠습니다. 주문일 필드에는 새 레코드 추가 시 기본적으로 현재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도록 설정하라. 자, 주문일이 여기 있습니다. 자, 데이터 시트 보기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이제 레코드가 만일 이렇게 추가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주문일이 어떻게 돼야 된다? 현재 날짜와 시간이 표시가 자동으로 될 수 있도록 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속성 값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까? 기본 값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기본 값을 바꿔주는데, 자, 함수를 알고 있어서 바로 함수를 입력할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now라는 함수가 되겠죠. now라는 함수는 현재 날짜와 시간을 반환해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한번 결과 보도록 하죠. 자, 결과 보시면은, 자, 칸을 조금 느리겠습니다. 자, 현재 날짜와 시간이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근데 만일 now라는 함수를 모른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오른쪽에 있는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요, 식 작성기가 실행이 됩니다. 자, 함수를 클릭을 하시고 함수의 종류가 오른쪽에 나와요. 날짜 시간하고 관련 있잖아요. 그죠? 날짜 시간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함수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now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입력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엑셀을 실행을 해서, 자, 엑셀을 실행을 해서 정 함수가 잘 모르겠다. 어떤 함수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엑셀에서는 함수 마법사가 이제 제공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첫 글자라도 알게 되면 입력하면 가장 좋고, 아니면은 함수 마법사 이용을 해서 여기서 찾으셔도 거의 뭐 액세스의 함수하고 엑셀의 함수는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서 찾아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날짜 시간에서 하나하나 선택을 해보면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 설명을 보시고, 현재 날짜와 시간 형식으로 구한다라는 이 설명을 보고 엑셀에서 입력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응용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5번 조건 처리하겠습니다. 닫도록 하고 예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5번 조건은 주문 제품 테이블에 대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 클릭 디자인 보기 실행을 하시고요. 문제 조건은 간단하네요. 주문 번호와 제품 번호를 기본키로 설정을 하라. 자, 기본키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죠. 하나만 선택을 해서 기본키 설정을 할 때는 이 버튼 클릭하시면 되고요. 이것은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에 감이 있습니다. 이제 두 개가 되기 때문에 이거 화살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마우스의 포인트가 화살표가 나왔을 때 클릭하시고 쭉 범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범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 기본키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2번 조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회 속성 관련된 문제인데요. 일단 지금까지 작업한 것은 X 누르고 예 버튼 눌러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주문 제품 테이블의 제품 번호 필드에 대한 조회 속성을 설정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문 제품 테이블을 먼저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디자인 보기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필드, 제품 번호 필드에 대해서 조회 속성을 변경을 해줘야 돼요. 현재는 텍스트 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 번호가 데이터를 받아들일 때 텍스트 상자 형태로 해서 데이터를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제품 번호를 클릭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직접 데이터를 입력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텍스트 상자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알아? 콤보 상자 형태로 해서 만드는 것이 이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품 번호를 선택을 하고 조회 탭에 가서 일단 콤보 상자로 선택을 해 주십시오. 자, 콤보 상자로 선택을 하는데, 자, 여기까지만 만들게 되면은 마우스 버튼 클릭을 해서 콤보 상자 형태로는 만들어졌지만은 데이터를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어떻게 가지고 오느냐, 그것은 행 원본에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행 원본. 자, 우리 엑셀에서 프로시저 만들 때 콤보 상자에서 그 목록을 만들어 줄 때 어떤 속성 값을 바꿔줬습니까? 로우 소스 값 기억나십니까? 로우 소스, 그게 행 원본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콤보 상자에 내용물, 데이터, 목록을 만들어 주려면은 행 원본의 값을 바꿔줘야 됩니다. 자,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십시오. 클릭을 하시고요. 자, 이제 쿼리 작성기로 들어왔는데요.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처리하시면 돼요. 문제에서는 제품 테이블에 제품 번호와 제품명이 콤보 상자 형태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두 개의 이제 열이 콤보 상자로 이제 표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제품 테이블을 일단 추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자, 제품 번호하고 제품명을 더블 클릭을 해서 자, 아래쪽에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하시면 되는 겁니다. X 버튼 누르시고요. 예 버튼 누르시고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우리 두 개의 열을 선택을 했는데 제품 번호밖에 지금 표시가 안 되네요. 나머지 조건도 계속 처리하게 되면은 다 표시가 될 겁니다. 자, 일단 내용이 보여진다는 거, 이게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 자, 필드에는 제품 번호가 저장되도록 설정할 것. 자, 저장을 시킬 거. 그러니까 제품 번호가 있고 제품명이 이제 선택이 될 건데요. 어떤 필드의 값을 저장을 할 거냐. 그것은 바운드 열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제품 번호가 되고 두 번째가 제품명이 되는데, 문제에서는 첫 번째 열을 저장이 될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바운드 열을 1로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열 개수가 지금 현재 1로 되어 있죠. 자,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열밖에 지금 표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2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 2로 바꿔주시면 클릭을 하면은 이제 두 개의 열이 같이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표시가 되죠. 자, 그리고 열의 너비는 각각 1.5cm로 설정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열의 너비를 지금 설정되지 않았는데요. 1.5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1.5 입력하시고 세미콜론 입력하시고 또 1.5. 자, 모두 1.5잖아요. 그죠? 각각 1.5가 되기 때문에 1.5 세미콜론 1.5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자동으로 1.501cm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자, 예 버튼 누르시고 다시 한번 클릭을 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가로, 그러니까 제품 번호의 이제 가로 폭이 좀 좁기 때문에 데이터가 다 표시가 안 됩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 좀 늘려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데이터가 다 표시가 됐죠. 자, 3번 설명드리겠습니다. 3번은 이제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관계 설정을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시면은 관계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을 하십시오. 자,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서 필요로 하는 테이블이 무엇인지 일단 한번 보십시오. 주문 고객, 그리고 고객, 주문 제품, 그리고 제품. 자, 이렇게 4개의 테이블이 필요하네요. 자, 테이블 표시를 클릭을 하시고요. 필요로 하는 테이블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자, 더블 클릭을 해서 자, 다 가지고 옵니다. 자,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서로 이제 관계 형성을 설정을 할 각각의 테이블들을 일단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제 문제 조건에 맞도록 하나하나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문 고객 테이블의 고객 번호 필드는 고객 테이블의 고객 번호 필드를 참조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주문 고객에서 자, 고객 번호 있죠. 마우스 버튼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 고객에 있는 고객 번호로 이렇게 마우스를 이동을 해줍니다.
자, 무결성에 대해서 이렇게 관계 편집 창이 나오는데요. 문제에서는 각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도록 설정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조건을 보시면은 기본 테이블의 필드가 변경되면 이를 참조하는 테이블의 필드도 따라서 변경되도록 설정을 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정대로 또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업데이트가 될 수 있도록 관련 필드는 업데이트가 될 수 있도록 하라 라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건 보시면 참조 테이블에서 참조하고 있는 기본 테이블의 레코드를 삭제할 수 없도록 하라. 그래서 여기 모두 삭제라는 부분은 체크를 그대로 해제를 해서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자, 삭제할 수 없도록 설정을 해야겠죠. 자, 만들기 버튼 누르시고요. 자, 제품은 조금 내리겠습니다. 중간에서 이제 걸쳐져 있어서 보기 좀 불편하죠. 자, 이렇게 이제 고객하고 주문 고객 간의 관계 형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죠. 주문 제품 테이블의 주문 번호 필드는 주문 고객 테이블의 주문 번호 필드를 참조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주문 제품 테이블. 자, 여기서 주문 번호 필드. 자,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주문 고객 테이블의 주문 번호. 자, 마우스 버튼 클릭하시고, 자, 동일하게 선택해 주시고, 만들기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주문 제품 테이블의 제품 번호 필드는 제품 테이블의 제품 번호 필드를 참조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주문 제품의 제품 번호 클릭하시고, 자, 제품 테이블의 제품 번호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 만들기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좀 보기 좋게 조금 편집을 하시면 좋겠죠. 자, 이제 뭐 모든 작업이 끝났네요. 마지막 조건 보시면은 각 테이블 간의 관계는 다대 1, 뭐 1대 다 형식으로 되라 그렇게 조건이 나왔는데 모두 1대 다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X 버튼 누르시고요. 관계를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버튼 누르시면 작업이 끝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